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평가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계산할 때 반드시 무조건 알아야 하는 개념이죠. 부채 비용, 즉 코스트 오브 데트를 직관적으로 뚫어보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진짜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이 시간으로 아주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보죠. 오늘 우리가 쫙 훑어볼 로드맵입니다. 가장 뼈대가 되는 기본 공식부터 시작해서 신용등급이 없는 비상장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세금역과 신흥시장, 그리고 은근히 까다로운 혼성증권까지 논리적으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캡처해 두셔야 할 가장 핵심적인 베이스 공식부터 짚어보죠. 부채 비용을 구하는 이 깔끔한 공식을 한번 보세요. 기업이 부담하는 진짜 비용은 시장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무위험 이자율, 즉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 기업 고유의 리스크인 부도 스프레드를 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세 효과, 즉 텍스 레이트가 결합돼서 딱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세 번째 변수,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이자 비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일종의 강력한 방패, 실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은행에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보다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후 비용이 눈에 띄게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기업 입장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이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재미있는 가정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소형주나 비상장 기업들처럼 공식 신용등급이 아예 없는 곳이라면 비용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공식 등급이 없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실용적인 우회로가 있거든요. 최근 은행에서 빌린 대출 조건을 슬쩍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신용평가사가 되어서 재무 비율을 바탕으로 이른바 합성 신용등급, 센테킥 레이팅을 직접 계산해내는 겁니다. 보통 실무에선 이 두 번째 방법을 정말 많이 씁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잘 갚는지 보여주는 Interest Coverage Ratio, 즉 이자 보상 배수를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소기업의 배수가 6.15가 나왔다? 그럼 바로 표에 있는 A등급에 매핑되는 겁니다. 복잡한 계산식 없이 즉각적으로 1.07%라는 부도 스프레드를 쏙 뽑아서 쓸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엄청 직관적이지 않나요? 세 번째 섹션, 이 절세 효과가 실제 초대형 우량 기업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전 사례에 딱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치평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재무제표에 탁 적혀있는 실효세율을 그냥 편하다고 가져다 쓰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자 비용은 기업의 가장 마지막 최상단 소득에서 깎아주는 거라서 부채 비용을 구할 땐 반드시 한계세율, 즉 머지널 텍스 레이트를 써야 한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논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입해보면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무위험 이자율 4.5%에 MS의 어마어마한 신용도 덕분에 부도 스프레드는 고작 0.59%죠? 두 개 더하면 5.09%인데 여기에 한계세율 25%의 방패를 딱 씌워주면 최종적으로 3.82%라는 아주 훌륭하고 효율적인 세후 부채 비용이 뚝 떨어집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본 미국 시장은 참 깔끔한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으로 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흥시장에서는 한 가지 강력한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바로 거시경제적 리스크죠. 기업이 아무리 튼튼해도 자기가 속한 국가의 리스크를 피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공식에 그 나라 자체가 가진 위험, 즉 국가부도 스프레드를 반드시 얹어줘야만 합니다. 브라질의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 사례를 보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본 금리 3.8%에 브라질의 국가 리스크 2.0%, 그리고 기업 고유 리스크 1.5%를 다 더하면 세전 7.30%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브라질의 34%라는 꽤 높은 세율로 절세 효과를 쫙 적용해주면 4.82%라는 최종 세후 부채 비용에 안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엣지 케이스들을 다뤄볼 건데요. 부채와 주식을 아주 고집스럽게 섞어놓은 혼성증권입니다. 혼성증권의 대표주자 우선주부터 볼게요.
이건 채권처럼 고정 배당금을 준다는 점에선 부채 같은데 아까 강조했던 그 달콤한 세금 공제 혜택도 없고 원금 갚을 만기도 없다는 점에선 완전 주식이거든요. 두 성격이 정말 딱 섞여 있죠. 성격은 복잡해도 가치평가 공식은 눌러올 정도로 심플합니다. 대개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년 주는 현금 배당금을 현재 우선주의 시장 가격으로 쓱 나눠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참 쉽죠? 2011년 포드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게요. 당시 26달러 남짓한 주가에 1.875달러 배당금을 줘서 7.08%라는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수치가 포드의 싼 부채 비용인 5.10%와 비싼 자기 자본 비용 10.5%, 딱 그 중간에 위치하거든요. 아주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타당한 결과죠. 또 다른 흥미로운 녀석은 바로 전환사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이 녀석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마치 외과의사처럼 아주 예리하고 정교하게 순수 부채 부분과 주식 전환 옵션 부분을 싹 분리해내야만 합니다. 카지노 거물 MGM 리조트 사례를 볼까요? 시장에서 1,120달러에 거래되는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걸 CCC 플러스 등급에 맞춰 할인해보면 순수 부채 가치는 818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302달러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건 순전히 주식 옵션의 가치로 엄격하게 취급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쪼개야 나중에 자본 비용을 제대로 가중평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쫙 훑어봤는데요. 잘 따라오셨습니다. 부채 비용 기본 공식부터 절세 쉴드, 그리고 혼성증권 분리까지 정말 많은 걸 마스터하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이해도를 확실히 끌어올려줄 마지막 퀴즈 하나 드리면서 오늘 해설 마무리할게요. 만약 어떤 기업이 올해 심각한 영업 손실, 즉 오퍼레이팅 로스를 내서 낼 세금이 아예 한 푼도 없다면 이 기업의 세후 부채 비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절세 효과라는 쉴드가 아예 사라졌으니까 세전 비용과 세후 비용이 결국 똑같아지겠죠? 이 직관적인 논리 꼭 한번 머릿속에 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치평가 멘토 블랙스톤 H였습니다. 다음 해설에서 또 재밌는 주제로 뵙겠습니다.